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실험 통계학 그 종합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1번부터 한 10번까지 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1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 일단 그 1번에서는 그 작물의 이제 10에이커당 뭐 수량을 측정하는 이제 척도가 뭐냐 이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 실험 통계학 시간 이제 맨 처음 시간에 이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척도에 관련돼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량하고 이제 척도에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 그 별량이 가질 수 있는 척도가 이제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뭐 분류 척도하고 뭐 서열 척도 그리고 그 간격 뭐 또는 뭐 등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분류 척도 또는 뭐 명목 척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명목 척도. 그 다음에 그 서열 척도라고 있었고, 이게 뭐 순서 척도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그 간격 척도라고 돼 있는데, 간격 척도 또는 뭐 등간 척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율 척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비율 척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별량이 가질 수 있는 척도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뭐 분류 척도는 말 그대로 그 어떤 그 객체를 단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식으로 단지 이제 분류를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이제 분류 척도였죠. 그래서 단지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척도, 그러니까 분류를 위한 척도죠. 척도였고, 서열 척도는 분류 척도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분류, 그러니까 각 관측 치레들의 이제 분류도 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서열,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정할 수 있는 척도가 순서, 그러니까 또는 서열 척도였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학점 해서 뭐 A 학점, 뭐 B 학점, 뭐 C 학점 이렇게 되면은 그 학생이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 분류도 하면서 A 학점이 B 학점보다 이제 높은 학점이죠. 이렇게 뭐 순서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척도가 이제 순서형 척도. 그다음에 간격과 이제 비율 척도는 이제 그 양적 자료들에 대한 이제 척도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양적 자료라고 하면은 이제 수치 자체가 어떤 양적인 의미를 갖는 거. 그래서 뭐 무게라든가 아니면 뭐 온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이제 그 실수값들이나 어떤 정수값들. 그래서 뭐 그 불량품의 개수라든가 이런 이제 양적인 의미를 갖는 척도들이 전부 다 이제 간격이나 이제 비율 척도인데, 다만 이제 간격과 비율 척도가 이제 다른 점들은 이거죠. 그러니까 간격 척도는 이제 절대 영점이라고 하는 게 없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배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절대 영점은 말 그대로 이제 0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 되는 거. 그게 이제 절대 영점이에요. 근데 이 간격 척도에서는 이 절대 영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 척도, 그러니까 등간 척도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온도죠, 여러분들. 그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영상 영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0도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위에가 이제 1도씨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밑에가 이제 마이너스 1도씨 이렇게 영하 1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0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온도가 이제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 불이 이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영상이냐 이제 영하냐 이걸 나눠주는 이제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이 0도라고 하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절대 영점에 대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배수에 대한 거. 그래서 뭐 10도씨가 5도씨보다 뭐 2배 덥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배수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격 척도, 등간 척도는 이제 뭐 양적인 자료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데, 절대 영점과 이제 배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 비율 척도는 절대 영점이 있죠. 절대 영점이 있고, 여기가. 그다음에 배수에 대한 개념도 있고, 여기도. 근데 여기는 요. 그래서 비율 척도는 일반적인 뭐 우리가 접하는 이제 수치들, 자료들이 대부분 이제 비율 척도가 되죠. 그래서 뭐 그 무게, 뭐 길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킬로그램에서 이제 0kg이다 그러면은 무게가 아예 없는 거. 그다음에 뭐 길이도 뭐 0m, 0cm다 그러면 아예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절대 영점이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10kg이 5kg보다 2배 무겁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5m가 뭐 2.5m보다 2배 더 길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배수에 대한 이제 개념이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그 비율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뭐 그 작물의 이제 10에이커당 수량을 측정하는 척도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수량이죠. 작물의 이제 수량. 그러니까 뭐 0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량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10이면 뭐 10kg, 뭐 20kg 무게에 관련돼 있는 거니까, 무게나 아니면 뭐 그 뭐 부피나 이러한 것들에 이제 관련돼 있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이거는 뭐 절대 영점의 개념도 있고, 뭐 배수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양적 자료가 하니까 거기가 이제 비율 척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형질의 이제 변이 정도를 비교하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척도가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정도, 그러니까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편차를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분산,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그다음에 뭐 사분위 범위, 뭐 범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형질이 이제 서로 다른 그 변동들을 서로 이제 비교하고자 할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이제 그 변이계수죠. 이게 뭐 변동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변이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편차에 대한 이제 크기를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분산이나 가장 이제 그 편차로 많이 쓰이는 게 분산이나 이제 표준 편차 이걸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범위나 뭐 사분위 범위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분산 또는 이제 표준 편차 이걸 쓰는데, 다만 얘네 이제 단점은 뭐 이상치에 대해서 좀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다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이 자료 단위가 이제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평균치가 서로 다른 경우, 그때는 요 분산에 대한 그 크기를 가지고 어떤 게 뭐 편차가 더 크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 각각 이제 단위를, 얘네가 이제 단위에 종속돼 있으니까 이 단위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켜 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뭐 편차를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 값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변동계수죠. 그래서 이 변동계수는 이제 뭐 CV 이렇게 쓰고, 예, 변동계수라고 하는 게 각각 이제 평균, 그 자료의 이제 평균에서 평균을 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를 나눠준 값. 요게 이제 변동계수죠.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게 그냥 이제 비율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퍼센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퍼센트로 표기해 주기도 합니다, 보통. 근데 그냥 비율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은 이제 각각 서로 이제 자료 단위가 이제 서로 다른 그 자료들 간의 이 변동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변동계수라고 하는 게 이제 맞는 값이 변이계수, 변동계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확률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세 번째에서는 확률에 대한 정리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두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A하고 B를 여기 이제 하나의 이제 사건 또는 뭐 사상이라고 하는 걸로 준 거고, 첫 번째는 이제 두 사건의 이제 합사상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두 사건의 사상이 일어날 그 확률,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다음에 두 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상을 빼준 요 형태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 형태가 이제 얘고,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배반이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조건이 붙으면은 서로 배반이면 곱사상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그 두 사건의 확률의 합 이렇게만 이제 표현되죠. 그러니까 얘가 배반이면은 이 곱사상이 이제 제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배반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맞는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곱사상이 있죠? 이게 두 사건의 곱 이렇게 이제 표기되느냐 이 얘기죠. 근데 거기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A하고 B가 이제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됐어요. 얘가 A 사건하고 B 사건이 서로 독립. 그러니까 A 사건하고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곱사상에 대한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도 맞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안 붙으면은 요게 성립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세 번째 것도 이제 맞고, 그 다음에 그 A 사상하고 A의 이제 여사상의 합. 그래서 A 사건하고 그 다음에 A 사건의 여사상의 사건이 이제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이제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사건에서 A 사건을 뺀 사건이죠. 그래서 A의 이제 여사상이라고 하면 여기 전체 표본 공간에서 여기 A 사건을 빼준 거. 이거.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여사상하고 어떤 사건하고 이제 더해주면은 그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확률은 전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1이죠. 표본과 전체에 대한 확률은. 그러니까 두 사건의 확률의 합이 이제 1이다. 이건 이제 맞죠.